통하였느냐? 미니입니다. 오늘은 통정어휘 표시를 알아봅시다. 단어 자체는 낯설지만 어근을 보면 표정, 둘이 짰다, 허위, 거짓말, 표시, 말했다, 둘이 짜고 거짓을 말했다. 대충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몰래카메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공부했던 비즈니 표시와 비교를 해보자면 생각과 표현한 것이 다르다는 점은 비즈니 표시랑 같은데 여기서 상대방과 짜기까지 하면 통정어휘 표시가 됩니다. 기본 갑니다. 소유권을 가진 비니갑이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오리을과 짜고 매매한 척합니다. 그렇게 소유권을 옮겨놔요. 안 걸리면 안 걸리는 거지만 이게 세상에 걸리잖아요. 그럼 비니갑과 오리을이 매매한 척하며 옮긴 소유권은 무효입니다. 그냥 소유권은 비니갑한테 돌려놔야 돼요. 암튼 이슈는 이게 아니고 비니갑과 같이 짜고 소유권을 넘겨받은 오리을이 비니갑을 배신하고 제3자 달병한테 팔았을 때입니다. 보통 달병은 비니갑과 오리을이 통정어휘 거래했다는 걸 모르겠죠. 그래서 달병은 선의로 추정해줍니다. 선의인 달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비니갑은 원통에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리을한테 할 수 있는 건 부당이득 내놔, 손해배상해라 정도이고 달병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반면 달병이 비니갑과 오리을이 통정어휘 거래라는 걸 알았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달병한테 넘어간 소유권은 무효입니다. 비니갑은 달병에게 등기 말소해라 청구가 가능해요. 그런데 달병이 재빠르게 전혀 모르는 초코파이 정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칩시다. 그럼 제3자든 전득자든 선의는 보호해줘야 되니까 소유권은 초코파이 정이 차지합니다. 노트 볼게요. 중개사 민법에서 중요한 이슈는 소유권이 넘어갔는가 아닌가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알아야 정확히 풀립니다. 집 열쇠를 내가 직접 비니갑이나 오리을에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이해가 빨라요. 통정어휘 표시 세 줄 요약합니다. 반사질이 아닙니다. 반사질은 반환 청구 못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통정어휘 표시는 반사질이 아니라 했으니 서로 주고받은 것들 돌려달라 가능합니다. 외치세요. 니들끼리 무효! 비니갑과 오리을의 통정어휘 거래는 무효입니다. 선의의 제3자는 무적입니다. 모르고 거래한 제3자는 보호받아요. 누구도 제3자가 획득한 소유권을 무효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초코파이 정아, 내가 이 집 증여해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높으니까 우리 둘이 짜고 매매인 척 세상을 속이자. 이렇게 소유권을 초코파이 정에게 주었다고 합시다. 둘이 매매인 척했던 걸 가장행위,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증여는 은닉행위라고 하는데요. 통정, 허위, 거래 해당되니까 매매는 무효입니다. 그럼 증여도 무효인가? 아닙니다. 소유자는 초코파이 정! 어떻게?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증여가 유효이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초코파이 정한테 갈 등기였고 실체관계에도 부합하기 때문이에요. 매매 무효, 증여 유효. 초코파이 정아, 증여세 잘 내고 사고치지 말아야 한다. 선의의 제3자는 무적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니갑과 오리을이 통정이 있었다는 걸 알 사람은 없겠죠? 몰래카메라 감독이야? 그러니 제3자는 선의로 추정해줍니다. 또한 무적이라서 제3자의 소유권은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등기 발소도 안 당해요. 선의가 무적인 상황은 또 있습니다. 갑을 통정으로 무효, 을이 배신하고 병한테 판 상황. 병이 선이면 유효니까 병한테 다시 산 정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병이 악이면 무효인데 다시 산 정이 선이라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다시 말해서 병, 정 둘 중에 하나라도 선이면 막차 탄 정의 소유권은 지켜진다는 겁니다. 한 줄 요약, 통정어휘 표시에서 병부터 시작해서 누구라도 선의가 나왔을 때 마지막 사람은 획득한다. 이들끼리 무효를 좀 더 볼게요. 세상을 속이려던 비니갑과 오리을의 통정, 그리고 선의의 달병에게 팔았다. 반사질이 아니므로 비니갑은 오리을을 닥달할 수 있습니다. 달병한테 팔아서 생긴 부당이득 내놔, 혹은 내 재산을 팔아먹어 손해배상하고 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선의의 제3자인 달병에게는 어떤 말도 못하는 게 킬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제3자를 찾아봐라 라는 건데요. 통정어휘 거래 이후에 같은 매물을 거래하려고 등장한 사람이면 해당됩니다. 이를테면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하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가장채권 통정어휘 가압류한 시점이 통정어휘 이후라는 소리네. 채권자 거래했네, 해당되네. 저는 이런 식으로 때려 맞췄고요. 파산관제에는 설명이 길어집니다. 파산관제인이 엄청 많은데 한 명이라도 선이면 전부 선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반면 제3자에 해당 안 되는 사람도 한 번씩 읽어두세요. 민법시험 끝부분에 등장하는 명의신탁 개념이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은닉, 통정 단어 나오면 앞뒤 볼 것 없이 통정어휘 표시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요것만 외치고 풀어도 시간은 확 줄어듭니다. 이제 문제 풀러 가볼게요. 최근 문제입니다.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기업, 파산관제인. 파산관제인은 선이냐 악이냐 이렇게만 만나다가 근본적인 신분을 물어보니까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제3자 맞습니다. 가장 나오고 그 이후에 관계가 생겼으니까요. 추가적으로 파산관제인은 전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로 다뤄집니다. 솔직히 저는 파산관제인은 그냥 선이라고 외웠습니다.
기억 없는 2번, 4번 지우고 니은 가장채무, 허위라는 이야기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라는 말이네. 구상권 취득한 보증인, 취득했으면 이해관계가 생긴 겁니다. 맞습니다. 이거 풀 당시에 정확한 법률상 관계를 그리면서 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이 맞는가, 관련 거래 이후 생긴 거래인가 정도만 파악하면 됩니다. 니은 없는 것도 지우면 1번 땡. 디귿 차주와 통정에서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라니 이 관계 무효거든요. 통정이잖아.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계약을 인수한 자가 제3자냐 아니냐 그게 문제잖아요. 이건 그냥 잘라내기 붙여넣기입니다. 통정 이후에 새로 이해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통정 자체를 잘라다가 계약을 인수한 사람이랑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제3자가 아니고 상대방인 거죠. 그래서 디귿은 아닙니다. 기억 니은이니까 5번 지워지고 답은 3번. 다음 개념 옳은 거 1번 효율자가 진위와 다른 표시를 하고 상할 성립? 아니지 부족해. 여기 양념 좀 더 주세요. 여기까진 비즈니 표시고 서로 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통정어의 표시입니다. 땡. 2번 가장행위 무효, 은닉행위 무효? 아닙니다. 숨기려는 건 드러내줘야 됩니다. 은닉행위는 유효. 땡. 3번 본인 몰래 상대방과 통정했답니다. 본인이 선의의 제3자라서 유효를 주장해? 아니 대리인이 지금 상대방이랑 짜고 있다는데 제3자인 척 강 건너 불구경이 가능해? 난 못하겠는데? 본인은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한 건 본인이 한 거랑 같은 거라서 통정허위 했으면 무효예요. 땡. 4번 선의의 제3자는 무효대항 못한다. 아 깔끔하다. 딩동댕. 5번 가장소비대차 선의의 양수인 통정허위 거래가 있었고 그걸 양수했는데 선이라고 하시니 보호 좀 받으셔야겠네. 뒤를 보니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아이고 보호해드려야지. 땡. 정답은 4번. 마지막 사례 문제. 갑이 을에게 통정허위 매매를 했고 모르는 병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이거 숙달되면 갑을은 무효, 병은 무적. 이게 머릿속에 별처럼 뜹니다. 적어두셔도 좋고요. 1번 매매계약 채무 이행할 필요 없다고 맞죠? 외쳐. 니들끼리는 무효니까. 2번 병을 상대로 병은 무적이라 갑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뒤를 보면 말소 청구 못한다. 맞습니다. 3번 병이 소유권 취득. 위에 보면 모르는 병이잖아요. 무적이라니까 취득하셔야 됩니다. 맞는 말? 4번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어? 그러니까 무효라고 하고 싶은 거잖아요. 증명은 갑이 하는 게 맞습니다. 5번 병이 선의, 과실이 있으면 취득하지 못한다고? 아니죠.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과실일 필요는 없어요. 땡. 정답은 5번. 더 많이 왔느냐? 통정허위 표시 문제는 안 나오면 서운할 정도로 단골이 문제고요. 재미있는 챕터라서 그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릴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출팔도 꼭 가져가시고 자주자주 만나요 우리. 안녕.